맞습니다. 우리 문제집 22페이지 펴시고요. 요 납세은 성립확정 소멸인데 요 성립확정인데 성립식이 잠깐 빠르게 한번 우리 공부했던 거 훑어드리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가운데는 그냥 문제풀이 첫날인데 이 가운데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문제 위주로 빨빨 풀면서 빨리 요약 정리해주고 그냥 빨빨 풀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의 관심은 공부 지금 잘 안 돼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합격시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주안점이 있는 거지. 공부 이 가운데 잘해왔던 사람들은 어차피 합격할 사람들이고 잘 앞으로 어떻게 간에 따라와서 이래든 저래든 따라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할 사람들이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분들을 끌어올려서 이제 합격시키는 게 주안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훑어드립니다. 자,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빠르게 한번 이런 공부라는 건 딴 거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 같은 시험은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냐? 방금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금 본 사람이 머리 좋고 나쁘고 필요 없어. 방금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이래 자꾸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납세문 성립식에 보면 납세문 추상조 성립한다고 하는데 어느 때 추상조 성립하느냐? 취득세 같은 세금은 취득세 대상물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서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얘도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시험에서는 소방분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얘가 이제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입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몰라도 됩니다. 뭐 수력 발전할 때, 원자력 발전할 때, 화력 발전할 때, 지하수 채수하는 때, 지하 광물 채광하는 때, 이런 때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고, 소방분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친구, 과세기준 6월 1일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월 1일이고. 그래서 이 재산세,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보유세, 3인방, 얘네들은 납세문 성립시기가 똑같습니다. 과세기준이 언제? 6월 1일. 지방소비세는 참고죠. 부가세 꼽사리 끼는 세금이라 부가세 꼽사리 껴서 납세문 성립하고, 주민세가 이제 여러분 주민세 상업소분과 개인분, 아까 면세점에서 봤었죠? 주민세. 시군군의 상업소득자한테 부과하는 상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 자,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여러분들 다 주민세 다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고,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 7월 1일. 그래서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재산세 납세무 성립시기와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합니다. 상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아니라 7월 1일이라는 걸 꼭 비교하시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고,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할 때 12월 3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시험에서는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시도 먹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12월 31일.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세는 참고고요. 상속세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요. 여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신설이 되고 아직 안 나왔는데, 가산세에 관한 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가산세요. 한번 보면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에 경과하는데, 신고란 말 들어있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에 경과하는데, 또 일일 0.02% 정도되는 납부정가산세는 그 일일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할부가 생기죠. 0.02% 납부정가산세. 1일마다 그날 경우 1일. 자, 짝지어서 기억하시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하루만 딱 지나도 3% 정도는 납부정가산세는 그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니까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고하는데, 고지서가 나오고 라는 말 기억하시고,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정가산세, 납부기한 지나서 1개월마다 0.66%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요거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날이 경고하는데,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 납부정가산세 납부 할부가 생기고요. 1일 0.02%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1일마다 1일.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1개월마다. 아셨죠? 짝지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랑 요약집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 다음에 그 밖에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외가 또 있지만 복잡하니까 그냥 이 정도. 국세 가산세를 보시면 국세 가산세도 똑같습니다. 국세도 가산세요. 신고 납부하는 국세에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그 신고란 말이 들어가 있죠. 법정 신고기한을 경고하는데, 1일 0.02% 정도 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고하는데, 1일. 3% 정도 되는 납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3% 정도 되는 납부정가산세는 납부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경고하면 하루 딱 지나면 3%니까 납부 고지서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밖에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부금 성립하는 때고, 자,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니까 문서 작성하는 때고, 지방교육세요.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말하는 거고요. 본세를 말하는 거고, 농어촌 특별세 본세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아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그럼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라고 나오면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본세에 따라서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아까요, 소득세 같은 거 원천 징수할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법인세는 생략이고,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예,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상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저를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납세의무 확정이란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거라, 이거 납세의무 확정은 여러분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납세의무 확정은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징수 방법이에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징수 방법만 떠올리시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금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물어보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한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양도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은 누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느냐? 과세주체 또는 과세관청, 정부. 시험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표현이 다양합니다. 과세주체, 과세관청 또는 정부. 하여튼 세무공무원이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재산세.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나 주민세 일부도
보통징수하고 결정하는 때 걱정되지만 자동차세나 뭐 이런 거 생략하고 이 세 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걱정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얘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세하니까 결정하는 때 걱정됩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걱정될 수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도 참고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 결정은 신고기한 지나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 부가세하는 세금, 즉 결정하는 때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필세는 본세에 따라서 결정하는 때 걱정됩니다.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아둡니다. 그러면 됐고, 우리 문제를 한번 그러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문제집. 자, 여기 납세무 속리확정 소멸에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때. 그래요? 아니고 소득세 같은 세금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날짜로 하면 소득세 날짜로 하면 언제입니까? 12월 31일. 그렇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하는데 날짜로 하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 틀렸고요. 나머지는 뭐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특히 5번 볼까요? 지방세 기본법 53조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신고, 이 신고란 말 짝져서 기억했죠? 아까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데,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고기한이 경과하는데, 일일 0.02% 정도 되는 납부정하산세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데, 3% 정도 되는 납부정하산세는 고의소가 발부됐을 때 하루 딱 지나면 3%니까 납세 고주세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월별로 우리가 보통 징수하는 세금, 자, 월별로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6% 정도 되는 납부정하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어느 때? 매 1개월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개월마다. 1일 0.02% 정도 되는 납부정하산세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이거 무신고 과소신고 하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법정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고 1일 1개월마다 적용되는 납부정하산세는 1개월마다 1. 자, 이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작적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29회 문제인데, 국세 및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단 특별징수 수시부가 무관합.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맞습니까, 여러분? 예,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이긴 한데 언제?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매년 언제입니까? 소득세가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12월 30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12월 30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8월 1일. 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언제?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그러면 취득하는 때고,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다릅니다. 부가세는 그때 다르고.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는 몰라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중간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우리가 특히 종합소득세 같은 거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같은 거. 근데 세금이 이제 1년치를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내면 세금이 많잖아요. 물론 많이 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부는 사람은 적게 내겠지만 많이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납부도 부담되고, 또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중간 연합이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 중간 연합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 연합 기간 동안 요때까지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그해 11월 말까지 11월 달에 이제
여기가 이제 친구 납부하기도 하고 거기서 날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11월 달에 중간 예납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 예납 기간 6월 30일이 끝나는 때 비로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 예납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의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는 언제다?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동차세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로 가시면요. 3번 문제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보기가 깔려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한 뭐 많아야 5개고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는 뭐 딱 좋습니다. 그래서 별 표시하시고 공부를 위해서는 잘 알아둡니다. 지방세 입원법 및 국세 입원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거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맞잖아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한정 안 했으니까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맞죠, 여러분들?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이런 애들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날짜라면 언제라고요? 12월 31일 과세연이 끝나는 때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 그래요? 아이고 아니고 언제다? 6월 1일이고 6월 1일이고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세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소방분이라고 눈치채라고 그랬죠? 소방분. 소방분이 이제 건축물 선박을 부여할 때 보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이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 선박 부여할 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얘 재산세 친구니까 언제입니까? 과세기준 6월 1일. 예, 맞습니다. 지방교육세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니까 이게 본세를 말하는 거고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의 납세무 성립하는데 맞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아까처럼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그럼 언제? 6월 1일 과세기 6월 1일 이렇게 본세에 따라가고 맞습니다.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냥 소득세 그러면 아까 과세기는 끝나는 때인데 12월 30일에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달의 말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우리가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배웠잖아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말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 그래요?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민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맞죠 여러분들?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맞나요? 6월 1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인데 언제? 6월 1일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고 수시로 부과에 징수하는 지방세, 국세는 수시 부과하는 때 그래요? 수시 부과를 절 보셔야죠.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 부과를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 부과를 사유가 발생할 때고 그래서 지읒번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시읒, 이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성립시키 꼭 반드시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32회 때 문제인데 4번 문제는 종합문제로 이렇게 출제된 건데요. 자,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문제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주자인 개인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했다. 갑의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세금 납세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1번이요.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한다. 여러분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성립이란 말은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무 성립이란 말은 취득 시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취득 시기하고. 그래서 이 말은 취득세 요 계약일이 취득세 취득 시기다 또는 이런 말이라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즉 취득 시기로 하느냐.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합니까? 계약일.
증여는 낙성불려시 계약이다.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받은 재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 취득일은 어느 때로 했습니까?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재산 취득식이 증여받은 날.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그래서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금 성립한다. 즉 취득식이 맞죠, 여러분들? 증여로 인한 취득은.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다. 여러분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돼요. 또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자 이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무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산세와 관련해서 부동산 소지권할 지자체한테 이런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첨부해서 증빙 서류 첨부해서 지자체장한테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 안 되거나 그랬을 때요. 3번입니다. 갑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요. 그죠? 거기서 날라온 구청에 버리고 신고 납부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세입증과 세액을 해당 연도 신고 납부 선택하더라도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 관할 세무사에게 신고하는 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납세의무 확정 시기, 납세의무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부세 맞습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면 원래 취득 원인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돼서 원래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등록면허세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하는데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시규정. 이거 모르는 분은 등록면허세 첫 페이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약집이나 뭐 어떤 거냐면, 자 어떤 거냐면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했다는 등록은요, 이거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면제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부과돼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그러면 출원해서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면제인데 등록은 공짜로 이룰 수 없으니까 뭐가 부과돼?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되고, 또 외국인 소유의 차, 기, 항, 선, 차량 개장비, 항공기 선박, 차기항선에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은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외국인한테 유보되어 있으니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운행하려면 등록은 해야 되는데, 등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자, 취득세부가 제척기간이요. 사기 쳤다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되고, 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는 면세점 정도니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취득 40만 원에 취득했어요, 부동산을. 그럼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니까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돼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이럴 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과세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양도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확정된다고 금방 지금까지 배웠어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지. 이렇게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건 위험한데? 그래? 눈이 자꾸 감겨올 건데 이런 자세를 취하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면 눈이 자꾸 감겨와.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딱 하고 어깨 싹 펴고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접깁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지, 뭐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틀려요. 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냐고요?
신고하는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납부하면서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는 거지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신고만으로 확정되고 그 다음에 납부를 통해서 이제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느냐 틀렸습니다. 신고만으로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납세 의무 확정 방법 다시 한번 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납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과세권자, 과세관청, 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되고요. 그럴 때 신고하는, 납세 의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다시 어떤 게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일 때, 또 특성자원분,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그렇지만 생략이고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고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세금들 납세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니까요.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 의무가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로 옳게 연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요. 납세 의무 확정되는 시기 옳게 연결된 거. 종합부동산세, 해당 종부세, 과세금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확정되는 시기는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정부가 과세하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1번.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보세요. 과세금과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돼요? 아닙니다.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 하는 때? 신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금과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얘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인지세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 인지세는 우리가 이제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인지세 같은 세금은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하는데, 여기 봅니다. 인지세와 그 다음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또 우리 납부지 않은 가산세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그러니까 신고나 결정하는 절차 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조세예요. 그래가지고요, 참고적으로 알아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인지세 같은 세금들을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 자동 확정이란 말은 학자들이 붙인 제목인데 자동 확정되는 조세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만약에 소득세 같은 세금, 자, 우리 근로소득세, 근소세, 근로소득세, 100만 원이잖아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데 사업주가 이제 지방소득세도 함께 뗍니다.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합니다. 근데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10분의 1 세율 체결이 되기 때문에 자동 계산이에요. 근로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얼마요? 10만 원. 그러니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 10만 원은 납세의무 확정이에요. 10만 원은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이미 10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자, 문서는 납세의무 성립,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해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이미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인지세액이 이미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문서 종류에 따라. 뭐 5,000원, 10,000원,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서 작성하는 때 인지세는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이미 세액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10,000원은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납세의무 성립하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세 같은 이런 세금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그냥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한번. 재산세는 해당 재산세 과속가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까? 아닙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해죠. 자, 지자체가 뭐 하는 때?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보통징수하니까 결정하는 때.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때가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1번 정답.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니까 다음 중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수금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 지방세로 오른 것은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 문제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지방세로 오른 것. 취득세 등록명세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둘 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지방세요? 지방세.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고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보통징수하니까 얘는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신의 결이에요.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원칙은 정부가 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자 뭡니까?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결정하는 때 확정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뭡니까?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얘 양도세 고르면 돼안돼? 안 돼요. 그래서 자, 얘 고르면 안 되고 자, 기억번만 골라야 됩니다. 정답 1번인데 시험 문제가 다음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수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로 오른 것은 그랬으면 뭘 골라야 되고? 니은번.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로 했으면 니은번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국세지방세 끝까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납세무 성립 확정에 관한 내용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7번 문제를 보시면요. 7번 문제. 납세무 성립 시기 및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고득점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득점 문제지만 얘도 별표시 하시고 잘 기억합니다. 자, 먼저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 맞잖아요.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수금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렇습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잖아요. 자, 금방도 보고서 자, 그래서 옳은 거 1번 맞죠? 앞동네 뒷동네 다 맞잖아요. 1번 정답.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기간 단위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자, 그 다음에 12월 30일이죠.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수금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뒷동네 맞습니까? 네, 뒷동네는 맞습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 신고 납부하니까. 앞동네가 틀렸고요. 3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래요? 종부세는 자,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매년 언제? 6월 1일이에요. 재산세하고 똑같이 과세 기준 6월 1일. 앞동네 틀렸고 뒷동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정부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정부가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4번이요.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등기 등록 아까 금방도 보고도 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아까 금방 봤잖아요. 뒷동네 봅니다. 앞동네 맞고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고가 있으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신고 없을 때
무신고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고 없도록 때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지. 취득세, 등록문화세 같은 신고하는 또한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다만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잖아요. 원칙은 신고 나쁜데 신고 나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하니까. 자, 그래서 뒷동네 틀렸습니다.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입니다. 신고 없을 때 결정하는 때죠. 그 다음에 5번이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맞습니까? 네, 앞동네 맞고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세금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뒷동네 틀렸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립과 확정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보통 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딱 알아두시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부터 봅니다. 8번 문제부터는 이제 납세무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소멸 사유입니다. 자, 지자체 징수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소멸 사유, 납부, 충당. 소멸 사유죠? 납부,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 의무 없어지고 세금에 충당되지는 만큼 납세는 어떻게 하냐? 소멸됩니다. 국세,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쌤, 그러면 상계 처리되는 만큼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는 만큼 납세는 소멸한다고 그랬죠? 저희 부모님 때 세금 대신 내드리는 얘기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요.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자체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시간 지나면 징수권 시효 만료해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인이 합병 소멸사유입니까? 아닙니다. 법인이 합병은 소멸사유 아니고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 합병 소멸사유 아니고 제척기간 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안 정해놓으면 30년 전, 20년 전에 세금 안 낸 거 있다고 그냥 나보고 가산세 폭탄 안겨오면 작년 일도 생각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자,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이 세금 낸 거 생각이 나요? 안 나지. 뭐 세금 냈겠지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냈었나? 언제 냈었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저 주민세 같은 거는 제가 그래서 물어보면 저 주민세 여러분 다 내고 계시죠? 그러면 어떤 수강생분은 저희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도 그러는데 주민세는 시군의 주소를 특히 개인분 주민세는 시군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한테 부과하는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간첩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 생각 안 나서 다 냈어요, 여러분들이. 자, 제척기간 만료 하면 납세무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납세자 사망이요. 자,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냥 자,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그랬는데 안 끝난다고 그랬죠?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의 승계되니까 그래서 소멸사유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소멸사유인 것은 기역, 니은, 리을번 3개가 됩니다. 이렇게 28회 때 나왔었죠. 또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딱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잠깐요. 우리가 납세의무 소멸사유요.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5가지요. 자, 소멸사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소멸사유 5가지에다가 아닌 거 3가지 여기 나와 있는데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납세자의 사망, 부가 철회, 취소는 소멸사유인데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라고 했어요. 고지서를 보내는데 주소용업소가 불분명해서 거기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용업소가 확인해서 다시 보내기 때문에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회 아니고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결손처분. 결손처분은 절차적인 거지만 하여튼 뭐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소멸사유가 아닌 거 맞아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납세자가 무자력이거나 집행할 재산 압류할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또는 얘가 행방불명일 때 결손처분하고 넘어갔다가 얘가 다시 나타나거나 집행할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부과하니까 결손처분도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소멸사유인 것과 아닌 것들 꼭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요. 자, 양도소득세를 포탈 환급 경감받았다. 그럴 때 국세부가 제척 기간은 부가세 날로부터 몇 년인가 그랬습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 사기치면 몇 년? 10년입니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척 기간이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국세 제척 기간인데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그래서 국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들 사기쳤다 몇 년? 10년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 10년이요. 근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무신고. 무신고는 몇 년? 7년입니다. 무신고는 7년이고요. 무신고 7년.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 나머지는 5년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제척 기간의 기산일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10년, 7년, 5년이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약집이나 다 이런 데 요약집에 있어요. 다 우리가 제척 기간의 제척 기간 기산일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 기한에 언제? 다음날. 신고 기한의 다음날이고요.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7년, 5년이고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 양도세 같은 세금들 이렇게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7년, 5년이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요. 거기서 발부되는 보통징수하는 조세는 자, 요거 납세무 성립일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 성립일, 납세 의무 성립일. 납세무 성립일이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잖아요.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10년, 7년, 5년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이요. 사기친거 아니고 특례 제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X입니다. 3년 아니고 몇 년? 5년. 납세무 성립일부터 일반적으로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잖아요. 사기친거 아니고 특례 제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같은 세금들도 이따가 지방세 또 10년, 7년, 5년인데 일반적으로 그럴 때 재산세 같은 세금도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3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사기친 거 아닐 때 이런 거. 여객거래는 참고적으로 15년, 10년, 7년이고요. 자, 여기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그냥 소득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10년, 7년, 5년이고 근데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 따라서 15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나머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멸시효요. 자, 소멸시효 한번 봅니다. 소멸시효를 보면 여기 소멸시효 이거 금방 볼게요, 여러분들. 소멸시효 뭐 한번 문제 풀어 보고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스트레칭 이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더 집중해서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 원인 경우,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제척인과 소멸시효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아가지고 편하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작년에 소멸시효 이렇게 35회 나왔었죠. 한번 봅니다. 자, 옳은 거.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 원인 경우에 국세 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한다는데, 소멸시효는요, 여러분, 자, 국세는 몇 년입니까, 여러분?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또 나올 가능성 낮지만 편하게 한번 보세요. 지방세 같으면 국세부터 먼저 볼게요. 국세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5년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고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5천만 원이다.
가산세를 제한 지방세가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 딱 5천이면 10년입니다. 국세 딱 5억 원이면 10년입니다. 5억 원 미만이 5년이고 5억 원 이상 5억 원부터는 5억 원이면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10억 원이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요.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입니다. 1억 원이니까 자, 5천만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몇 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돼? 10년이 적용됩니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딱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부터는 몇 년입니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10년이요. 5천만 원 미만 5년, 5천만 원 이상 10년. 국세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 5억 원부터는 10년이요. 4번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양도세를 확정 신고했는데 정부가 양도세는 원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확정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해 정부가 경정합니다. 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때는 소멸시효가요. 국세징수권 행사할 때는 소멸시효는 납세의무자가 확정 신고한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멸시효의 이제 기산점에 관한 건데요. 소멸시효 기산점. 법정 언제부터 5년 10년이냐? 자, 국세 같은 거 5년 10년이냐 이건데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랍니다. 또 보세요. 5번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양도세도 취득세 신고했는데 지자체장이 경정하는 경우 똑같은 거는 결국은 그럴 때 납세 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 징수가 행사할 때는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 2, 3번은 확실하게 단순 암기식 문제에서 제꼈어요. 그러면 작년 35회 수험생 입장에서 4번, 5번 중에서 정답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돼요. 둘 다 경정하는 거죠. 지자체가 경정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경정이죠. 그러면 근데 달라요 이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걸 눈치챘어야죠. 예, 그랬을 때, 자, 요거 5번이 이렇게 지자체가 경정할 때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 이거 맞습니다. 4번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그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근데 정부가 경정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10년입니다. 그래서 두 개 똑같다는 거,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거 눈치챘어야 되고 5번이 정답이고 4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골랐어야 되는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 소멸시효의 기산점 한번 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세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나 국세는요,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란 말이 들어가 있죠?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고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세금. 정부가 경정한다. 과세관청에서 취득세도 똑같아요.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 봅니다. 과세권자가 결정하거나 경정하거나 이럴 때 시부가 결정하거나 이럴 때는 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자, 차이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소멸시효 기산점 5년, 10년은 언제부터냐?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정부가 경정할 때는 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경정하면 과세권자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보낼 거 아니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 이렇게 차이점 비교합니다. 뒤바꿔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좀 깊게 물어봤었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별로 분위기 그 반응은 별로 안 좋지만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갑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옳은 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 같으면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제척기간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그냥 무신고는 7년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그러면 몇 년? 이거 10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자, 이거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제척기간. 그 다음에 이건 맞고요. 5억 원 가산세를 지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의 종합부동산세, 자 국세 5억 원 미만 종부세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년 맞잖아요. 5억 원 미만은 5년이고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 여러분 그냥 소득세는 10년, 7년, 5년인데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 따라서 15년, 15년, 10년입니다. 아까 금방 봤어요. 사기쳤다. 자, 몇 년이요? 15년입니다.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세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 15년입니다. 15년. 사기쳤다 15년. 15년, 15년, 10년이고요.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재산세 금액이 5천만 원, 지방세 5천만 원 미만이면 소멸시효 몇 년? 5년, 5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0년, 지방세 5천만 원 미만은 5년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번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3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 여러분들이 제척기간, 지방세 제척기간도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 제척기간은 뭐 또 정리해드리기도 그렇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척기간 보시면 지방세 제척기간이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지방세 제척기간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종합문제 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한번 제척기간을 그러면 쫙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 제척기간.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이구 이렇게 됐어요. 잘 기껏 그려놓고서 자 한번 봅니다. 자 기껏 그려놓고서 제척기간을 한번 국세지방세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가능성 독립한 조세 총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자 종합 문제 대비해서 편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기쳤다 그러면 자,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 취득세 같은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사기쳤다 몇 년이요? 이거 10년입니다. 10년. 자, 그 다음에 무신고는 지방세, 무신고 몇 년이요? 7년입니다. 다만, 자, 보세요. 어떤 그냥 취득세를 신고기한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7년인데 상속이나 증여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는데 취득세,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나 상속 증여로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낼 때, 그럴 때 취득세는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요거는 몇 년이고? 10년이고요. 10년이고, 요거는.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때 무신고는 10년이고, 여기다 쓰니까 칸이 또 좀 저기 하네. 제대로 이쪽 옆에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방세에서, 그러면 또 지방세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국세 때문에 또. 자,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요거 지방세에서 10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년이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은 사기친 거 아닌 다음에 재산세 같은 세금은 납세문 성립일로부터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데 3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세, 양도국세 같은 일반 국세는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일반 국세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나머지는 5년 요겁니다. 자, 일반 국세.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양도세 같은 애들은 자, 몇 년이요? 15년, 10년입니다.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0년, 기타 10년. 그리고 이때 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제초기한 기산점이. 자, 언제부터냐 그러면 제초기한 기산점 아까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10년, 15년 이렇게. 근데 자,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 후 성립일로부터 이렇게 제척기한 기산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 한번 봅니다. 34회 때 문제인데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 기본법령상 국세부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자, 사기쳤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일반 국세요. 예?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아니고 그냥 나머지 일반 국세는 국세 부과세 날부터 사기쳤을 때 몇 년간 제척기간으로 합니까? 10년. 사기쳤다 10년. 일반 국세는.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 안 봤던 거죠? 네, 보세요.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명의에 대해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보세요. 4번 종합부동산세부가 제척기한의 기산일은 과세표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여러분 종부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예요? 아닙니다.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자, 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언제라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처럼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언제라고 했어요? 납세무 성립일. 납세무 성립일이 종부세는 6월 1일이잖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세무 성립일이 6월 1일인데 납세무 성립일로부터 이렇게 5년, 10년, 7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거래줘야 하고 국세, 자 무신고는 몇 년입니까?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단순 암기식 문제라든가 이거 빼놓고는 딱 보면 2번, 3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숫자가 있으면 숫자 있는 게 확률이 높아. 하나는 숫자 없고 하나는 숫자가 있으면 숫자 있는 걸 찍어야 되는데 잘 몰랐다고 했을 때 2번, 3번을 잘 몰랐다고 했을 때 둘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돼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건데 요거는 옳은 것은 1년이 옳습니다. 자, 요거 2년이 틀리고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은 다 몇 년이요?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1년 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깊은 내용이 3, 4회 때 나왔습니다. 또 나머지는 또 배웠던 건데 이렇게 해서 3번 정답이었고요. 한번 알아두시고 가시고 이렇게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는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이게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단 말이죠. 최근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 한 번 정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알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이거 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기 32페이지까지 요 문제 세 문제만 더 요거는 문제 세 문제를 풀면서 세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문제만 풀고 자, 뭐 세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기한후 신고, 수송 신고 이 문제를 통해서 보는데 잘 모르는 분은 요약집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돼요.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게 기한후 신고예요.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가산세가 적용돼요. 근데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합해가지고 거기서 보내올 건데 뒤늦게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가산세 과정한 부담도 덜고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거기서 보낼 건데 그 전에 신고를 해주면 행정력의 낭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건 얘기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하게 되면 혜택을 줘요. 또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한 자가 나 지난번에 적게 신고했는데 자수해서 광명 찾을 때 혜택을 줍니다. 자, 틀린 건데 보세요.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상의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중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고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권자 세금계산에서 고기서 보냈는데 받고 나서 나 오늘 기한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 통해요.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 신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자, 지자청이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기서 보내기 전까지. 자, 그래서 경정 통지 전까지. 기한을 신고는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한을 신고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데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감면 혜택을 줘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주고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게 되면 이거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네? 30% 감면해줍니다. 30%.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20% 감면이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기한을 신고하면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다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20% 감면, 50, 30, 20% 감면해 주는데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기한의 신고나 수정신고나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둘 다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쩍 무신고, 과소신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 않은 가산세 감면해준다 그러면 틀려요. 납부지 않은 가산세 감면 안 해주고. 이 감면줄은 기한을 신고했을 때 1개월 초과 3개월 내는 30%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90% 감면해주고요.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같으면 10%까지 이렇게 쭉 감면해줘요. 요 위에만 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수정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1개월 내에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50% 감면. 이런 식으로 감면해준다는 거. 자,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수정 신고할 때도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감면 안 해준다.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기한의 신고나 수정 신고나 다 감면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인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동시에 납부해야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규정이 삭제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꼭 모의고사 우리 출제할 때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해가지고 틀리게 했는데 이거 개정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글쎄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꼭 이걸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내는 분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전국문서에서. 하여튼 동시에 규정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기한 신고, 수정 신고 이 정도 알아둡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뭐라고요? 기한의 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신고 한 자가 하는 것은 수정신고고 둘 다 결정 통지,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요. 기한의 신고나 수정신고했을 때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입니다. 확정이면 보충적 납세무인데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출제 가능성 낮습니다. 딱 2번 나왔어요. 23회 때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우리 세금 우리 납세의무자에는 제2차 납세무자, 연대 납세무자,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2차 납세무요. 이거 이제 보충적 납세무가 있다 이런 건데 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그랬는데 23회 때 옛날에 아주 오래됐네요. 이거요 출제됐을 때 사람들이 의외로 잘 맞췄어요 이거를. 자, 우리가 제2차 납세무자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무자는 주된 납세자가 비상장 법인인데 세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제2차 납세무자를 정해놨는데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자가 되는데 그때 한번 봅니다. 여기 이때 제2차 납세무를 지는 과점주주는요. 과점주주는 이 주주인격과 친족관계 특수관계자의 주 합쳤을 때 전체에서 5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데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과점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무가 의무자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몰랐어도요. 지방세에서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간주 취득세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맨날 배우면서 딱 50%는 주중 과점주가 아니다, 50% 초과보여야 한다, 이걸 배우다 보니까 이 문제 사람 잘 맞췄어요. 한 명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비상장법인의 과점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딱 보니까 100분의 50이면 50% 초과했어야 했는데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답을, 이걸 제2찬압소임을 잘 몰랐어도 답을 맞췄습니다. 딱 50%인 주는 과점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2찬압소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출자자의 제2찬압소임자 납세물을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낼 때 비상장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무자는 무한책임사원이나 법인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연대납세무에 관해서 3, 4회 때 이제 딱 한 번 요 동네에서 나왔는데 종합문제로 역시 쭉 납세무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도 사람들이 3, 4회 때 답은 잘 골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으면 답을 맞출 수 있었는데 배운 내용이 정답중으로 있었으니까 이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살짝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연대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기본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연대납세무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각 세목별로 연대납세무 관련한 그 부분에서 이제 강론에서 조금씩 배웠던 건데 이거는 기본세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강의할 때 안 했어요, 제가.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자체 징수금은요, 단독주택 아니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자체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연대납세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주세요. 아파트 단지의 공유물에 대해서 연대납세무 없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이거는 양도세에서 배운 거예요. 양도세 나오고 요약집에도 나오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평상시에.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금액을 계산할 때 부부 공동 소유 자산, 공동명의 부동산을 팔 때도 양도세 계산할 때 있잖아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자가 자, 양도세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각 거주자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각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각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지 각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지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각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각각 부부도 따로따로.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각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된 공동사업자가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하고 하여튼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는 연대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았어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로 과세요. 그래서 이것도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줍니다. 각각 납부할 의무를 주는 거지 각각 납세 의무가 있는 거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연대 납세 의무 없고, 상속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거로 보고 그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데 여러분 취득세에서 이거 우리 계속 강조해서 배운 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까?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입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안채를 갑을병정 사남매가 공동 상속받으면 그 주택 취득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을병정 사남매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방세 맨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은 또 이때 잘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 연대납세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중요한 건데 다른 연대납세무자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합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소멸시효 완성하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좀 조식총론 다 보려고 했는데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처음에 또 문제 막 하면 적응 못 하실까봐 조금 설명을 쭉 자세히 드렸고요. 교재도 봤었고 참조해 드렸고 다음 주에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가볍게 보시고, 이제 조세 불복지도 서류 송달 보고, 중요한 건 다 봤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취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니, 끝난 거 아닌데? 항상 알만한 분들이 진짜, 진짜. 알만한 분들이 왜 이러시나. 자, 우리 불복제도 서류 송달 요거 다음 주에 요거 좀 보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첫 주니까 시 한 편 보고 갑니다. 나태주 혼자서 물이 지어서 피어있는 꽃보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의초로울 때 있다. 두셋이서 피어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다. 너 오늘 혼자서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제 여름에 설움이 알라리 맺힙니다. 가족들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마음도 초조해지고 힘들고 그러는데 가족들 안 알아주고 협조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 놀러 가고 막 그러는데 난 이제 공부해야 되고, 이게 설움이 알라리 맺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를 혼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꽃으로 서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지만, 힘겹게도 하지만, 좌절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의지를 더욱더 날서기도 합니다. 어느 날에는 자꾸만 작아지고 약해지기도 하겠지만, 수험생의 슬럼프는 감기처럼 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극복하시고요. 멋지게 비상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아셨죠? 어깨 펴고 고개 들어 산을 보시고.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